자, 이제 11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볼 건데, 봅시다. 우리 판서노트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판서노트는 35페이지고요. 자, 19페이지 봅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우리는 이제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주의입니까? 표백주의.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발신주의. 발신주의 뭐가 있어요? 제사, 무체, 승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제사, 무체, 승격에서 제한 능력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 시험 보면 좀 밖에 있으니까 잘 안 되는데, 제한 능력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채고를 하면은 그러면 제한 능력자 측에 확답을 주는데, 확답이 뭐라고요? 발신주의고, 사원충의 소집의 통지 71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뭡니까? 발신주의 취하고 있고, 무가 이제 뭡니까? 별표현을 주고, 무가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했을 때 이 내용인데,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했습니까? 24페이지 참조 이러시고, 판서도 24페이지 한 표 보세요. 주택관리사 판서노트는 4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했는데, 그때 본인이 확답을 보낼 때 뭡니까? 그때가 무슨 주의라고? 발신주의입니다. 근데 확답을 주지 않으면 뭐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이게 131조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거기 옆에다가 어디 적어놓습니까? 저 판서도 19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 나오는데 채는 뭐 잘 몰라야 됩니다. 채무인 수요에 대해서 채권자에 물어봤을 때 채무자의 확답 나오는데 그런 내용 몰라도 되고, 승낙 연착의 통지,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의 통지도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자, 그래서 무승격이 중요합니다. 무승격. 무가 뭐라고요? 협의의 무권들에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했을 때 본인 측의 확답이 뭐라고요? 발신주의이고, 승낙 연착의 통지하고 격지자 간의 뭐라고요? 승낙의 통지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 내용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도달의 효과 아까 옆에 봤는데,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 내용 체크하시고, 불착 연착의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불착 연착의 책임은 표의자 책임이에요. 보내는 사람 잘만 보내면 불착 연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자 책임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발신 후 사정 변경. 내가 이제 의사표시를 보냅니다. 내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발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된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답니다. 111조 2항입니다. 이게. 자, 발신 후, 내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됐다. 이게 뭐라고? 사정 변경이 됐을 때는 그 효력이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공시송달 나오는데, 공시송달은 113조입니다. 갈래고 113도 적어 놓으시고, 상대방을 가실 없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그럼 상대방은 모르거나 소재 모를 때 무슨 송달 한다고요? 공시송달 하는데, 국내에서는 2주, 해외에서는 2달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수령 능력자는 뭡니까?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수령 능력자, 읽어서 이해할 수 없으면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령 무능자의 의사표시를 보내면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가능해요.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 도달 주장할 수가 있다. 112조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라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보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아들과 같이 뭡니까? 우리 딸과 같이 8살, 9살, 11살, 10살 이렇게 된다. 그 애를 뭘 한다고? 수령 무능력자. 그러면 걔들은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과불병정이 있는 이 계약서를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제한 능력자인 그런 애들을 뭘 한다? 수령 무능력자. 맞죠? 제가 그때 수업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여러분은 수령 능력자인데 시험 마치면 무능력자로 바뀐다 그랬잖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험 칠 때 점수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수령 능력자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수령 능력자인데, 시험 치면 수령 무능력자 바뀌는데 이제 능력자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수령 능력자. 읽어서 이해 못한다?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를 누구로 한다?
제한 능력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소노트에 수령 무능력자 이꼴 뭐라 적나요? 제한 능력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누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한피성년 우연인, 피한정 우연인이 있습니다. 자, 얘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 제한 능력자가 뭐라고요? 수령 무능력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옆에 여백에다가 이거 적어 놨을 거예요. 뭘 적어 놨냐면은, 내용 증명 적혀 있습니까? 네.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가면은, 요거는 반송이 없는 도달로 보죠? 네. 도달로 되는데, 보통 우편은 그냥 꼽아놓고 가본단 말이야. 우편함에 도달 추정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해놨죠? 네, 이 내용 정리해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정리해야 될 게 수령을 거절했다. 이거 도달된 겁니까? 도달은 된 거죠. 받았는데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달했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지. 수령을 거절하는 것도 도달로 본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1페이지 1번 문제. 발신주의 하니까 옆에 제사 무체 승격. 제사를 지낼 때 무체가 올라가야 며느리로 쓰게 된다. 제사 무체 승격. 정답 몇 번입니까? 격지자 간의 승낙이 통지는 무조건 발신주의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언은 그런 거 제사 무체 승격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전부 다 도달주의입니다. 됐어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문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까? 113조 내용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모르거나 또 둘 중에 하나 상대방을 모를 때 있잖아요. 소재는 상대방 모를 때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게 포인트야. 그 효력 영향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맞죠? 자,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없다. 밑에 적어놔야 돼.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그거 다 각각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4번. 등기우편이죠? 네. 핵심 단어 등기우편이죠? 네. 도달로 추정이 된다 해야 되지. 4번 X. 5번. 내용증명우편 나와있죠? 네. 내용증명우편은 도달로 본다. 봐야 한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등기우편 도달 추정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7조 1항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다.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래서 1번 X. 자, 2번은 또 봤던 거네. 111조 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례에서 유효. 유효. 맞고. 3번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111조 1항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자, 4번은요. 공시송달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196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보통우편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알겠죠? 네. 시험 지문 읽을 때 요게 키 단어야. 내용 증명 끝에 가서 요 중간에 뭐예요? 지랄 안 읽어. 네? 안 읽고 도달로 본다. 등기우편 중간에 안 읽고 도달로 본다. 보통우편 추정되지 않는다. 이 중간에 안 읽고 이거 뭘 한다고? 지랄 알죠? 자, 그 다음에 수령 거절 하면 지랄 하다가 도달로 본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다. 이거 안 읽으면 그만큼 시간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다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개론보다 더 빨리 푼다니까. 개론은 어디 있습니까? 계산 문제 풀다가 뭡니까? 거기서 막혀가지고 한 5분 걸어보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론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론에 신경 쓰다 보면은 민법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론부터 푸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것도 많이 봐야 돼. 모의고사 실직에 내가 개론부터 먼저 해가지고 쫙 하고 민법 풀었다. 그럼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내가 민법부터 먼저 풀고 개론 뒤에 푸니까 점수 나오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점수 잘 나오더라. 난 민법 좀 자신 있으니까 민법 먼저 풀자. 하니까 점수가 더 잘 나와, 평균이.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나 개론이 좀 재밌으니까 개론이 좀 먼저 하자. 해가지고 개론 하니까 민법은 뭡니까? 모르는 파트 막 찍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 남죠? 아, 충분히 시간 되더라. 이 점수 더 잘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나는 뭐부터 풀어야 됩니까? 개론부터 풀어야 되고. 그 나중에 7월달, 8월달 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네,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민법 자신 있으면 민법부터 먼저 풀고, 개론 자신 있으면 개론부터 먼저 풀고 해야 되고, 그 민법도 뭐 돼요? 긴 건 다 찍어야 돼. 긴 거. 너무 긴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세 문제 정도는 진짜 길게 내거든. 그럼 못 풀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 찍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풀어보는데 풀 시간도 있어, 없어? 없어요. 개론은 무조건 세 문제 내지 네 문제는 뭐예요? 계산문 8문제 나오는데 네 문제랑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거의. 풀어봤자 잘 안 돼. 그럼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찍어야 돼. 근데 찍는 거는 여러분은 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근데 나머지 푸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답을 맞춘다고 개념을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테스트 연습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3번까지 풀었죠? 4번 문제 갑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또 어디야? 발송 후 사망에도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111조 2항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수령을 그렇지. 수령을 거절했잖아. 그러면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맞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자, 그게 포인트예요. 그 통지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한다. 자, 3번의 포인트는 내용 증명 우편과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본다. 내용 증명 아닙니까? 맞죠? 4번은. 자, 포인트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했잖아.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4번 틀린 거 알겠죠? 111조 2항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은 내용 증명 우편이죠. 거절했죠. 도달로 본다. 수령 거절 나오면 또 도달로 본다. 도달했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달했는데. 맞죠? 수령을 거절했다니 도달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죠. 보내고 난 다음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알기 전에 알고 난 후에 다 필요 없어요. 자, 효력이 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갑시다. 작년 문제. 갑은 을과의 체결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편으로 보냈다. 자, 일단 어디에 줄 꺼놓고 내용증명을 해제 의사표시를 보냈습니다. 옳은 것은 갑이 그 후에 사망해도 보내고 난 뒤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틀렸죠? 자,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면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2번 틀렸죠? 3번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도달한 후에 처리할 수가 없다.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자, 이때 설명할 때 뭐랬습니까? X부동산 1억에 니한테 팔겠다고 했는데 시가가 지금 얼마 한다고요? 시가가 1억 5천 하거든. 2억 한다 합시다. 2억 하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전화해서 야, 내 보냈는 거 받았나 했더만 안 받았대.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자바째 뿌라. 받기 전에 오면 자바째 뿌라. 도달 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받았나 했더만 받았을 때 그럼 1억에 계약해야 되는데 해야 돼. 알죠? 그래서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질문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 나왔죠?
도달로 보는 게 상당하다. 맞죠? 그래 이거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맞죠? 그러면 앞에 내용 정리하고 갔으면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때까지 30의 기출 문제 보니까 앞에서 다 기출됐던 지문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맞죠? 올해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발 좀 딴 거 보려 하지 말고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가서 5번입니다. 자, 그러면 5번에 4번이 맞습니까? 네. 맞죠? 핵심이 내용 증명 우표는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 자, 5번 지문. 내용 증명 우표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렬 게시판을 받았다.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자, 4번까지 갔어요. 이제 대리 파트로 갑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20페이지,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36페이지입니다. 자, 대리 제도는요. 자, 어떤 것이냐?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내가 너무 바쁘니까 팔아달라고 했어요. 이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행위를 하면은 대리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게 대리 제도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수여합니까? 대리권을 수여하죠. 이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합니까? 대리 행위를 하면은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이 기속되더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런 게 대리의 무슨 관계입니까? 삼명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이제 넘기셔서 2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38페이지 펴면 돼요. 대리의 삼명관계 나옵니까? 네. 자, 대리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격 또는 지위. 지위 또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필기되어 있죠? 자, 발생은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수권행위는 옆에다 뭐라 적혀있어요? 불료식이고, 불특정이다 할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비출행위다. 이런 거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입니다.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 범위부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대리권에서는 범위, 제한, 남용, 소멸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한다.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이 된 판례들이 우리 기본서에 딱 정의해놨잖아요. 수요를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은 예금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판례가 좀 이따가 나오지만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리권 수여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는 주거 중요한 판례. 좀 이따가 4번이가 나옵니다. 총 나왔던 건 4번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지금 10년 동안에 3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좀 이따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받으라고 금전 소비대차 대출 받으라고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 했었죠? 경매 받으라고 했던 말 가서 경매 입찰 취하하더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아셔야 될 게 인감 증명서만 달랑 줬다. 대리권 수요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 맞죠? 그러면 인감 도장을 주면은 대리권 수요로 본다. 이거 했었죠? 네, 그런 내용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갑니다. 자, 이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X 돼 있죠, X. 118조라고 밑에 적혀 있죠?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호가 보존행위, 2호가 이용 계량인데 뭐 합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존행위 하면서 이때 딱 적어놨을 거야. 가옥을 수리하는 거 보존행위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도 보존행위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 권리행사를 해주는 거,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뭡니까? 보존행위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하고, 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보존행위가 된다. 기억납니까? 자, 근데 해놓고 이용계량행위는 이용행위는 뭡니까? 임대놓거나 재임대하는 것을 이용행위라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건데, 자, 어떻게 했냐면은 무이자 소비대차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것도 된다. 왜? 소비대차 안에서 노니까. 맞죠?
본인인 갑이 을에게 을이 아니고 본인인 갑이 어떤 사람이 무이자를 했다. 을이 가서 이자로 내라, 이제부터 내라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본인인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누굽니까? 을이 대리인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대리인이 가가지고 자, 안 된다, 이제 월세 좀 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건 된단 말이에요. 둘 다 대차 계약이죠.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지를 대주로 바뀌는 거 돼야 안 돼. 예금을 주시로 하는 거 돼야 안 돼. 예금을 빌려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변해서. 자, 그래서 12페이지의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인지 한번 찍어놔 보이소. 다 가르쳐 줬죠 그냥. 네. 자, 미등기 부동산 등기한다. 부패와 시험 무근의 매각행위, 소지기를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행위 1번, 2번, 3번까지는 뭐예요? 보존행위. 무이자를 이자로 바꿨다. 계량행위. 됐어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이 할 수 있다 했죠? 답이 5번이죠. 예금을 사서 높은 금리로 개인이 빌려주는 행위. 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돈 빌려줘 보면 알아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네. 네. 됐죠? 네. 그 다음 밑에 2번 갑니다. 갑의 대리인은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 가기 전에 2번 문제 보기 전에 자, 나머지 정리 좀 더 하고 갑시다. 자, 제한 보고 갑시다. 제한. 자기계약 상방대리. 우리 판소도 봅니다. 다시 몇 페이지? 22페이지.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있죠.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은 되는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랬지. 대물변제나 경기계약은 안 된다고 표시해놨죠. 자, 공동대리가 하는데 대리인이 뭐일 때는요, 수인일 때는 원칙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데 예외 공동대리인데 법률의 규정이나 달리 수권으로 정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대리한다. 대리권 남용은 앞에 비진이 의사표시가 됐습니까? 네. 자,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으로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인데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소멸입니다. 소멸은 본인이 뭐 했을 때, 자, 외우지 말고 그랬죠. 본인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돼가지고 이 부동산에 누구한테 간다고? 상속인에 가거든.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권은 소멸입니다. 대리인이 하는 놈이 죽어버렸다. 대사, 대파, 대승이다.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성년 후인 개시가 돼버리면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행위하면 안 되겠죠. 범인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소멸이라고요. 본사, 대사, 대파, 대승. 자, 그 다음에 128조는 임의대리 투기의 수무사인데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로 처리로, 수권행위 처리로 소멸한다. 했었죠? 자, 이게 127조, 128조의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대리행위. 자, 보세요. 대리권 받은 사람이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현명주의입니다. 자, 현명주의. 현명주의는 민법 114조에 가면은 대리인이 본인이 이런 것을 표시하면 현명을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단 말이야.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115조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들어봤어요? 네, 그런 됩니다. 자, 그럼 현명하는 방법은 갑의 대리인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위를 하는 대행적 대리, 서명 대리도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한테 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합니까? 대리인 표준한다. 116조 내용입니다. 하자와 흥결은 대리인 표준으로 행위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대리인의 능력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미성년자인 우리 아들에게 라면 사오라고 시킬 수가 있다.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카드 주면서 사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라면 사올 때 어떻게 돼요? 자, 지 먹는 진라면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 사오고 지 먹을 거 과자 사오고 동생 거 사오고 같이 연대 책임지려고 딱 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랬죠? 만 한 돈을 사오라고 하면 만 한 돈을 사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뭐가 된다고? 미성년자지만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책임 누가 다집니까? 아빠가 다진다 이 말. 알겠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본인은 뭐 해야 돼요, 근데?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에서 되는데 갑은 한 줄, 을은 두 줄, 병은 세 줄 이렇게 되죠. 네? 네, x. 오케이? 네, 됐어. 이거 다 외웠잖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또 어디로 가느냐? 일단은 그 밑에 이제 2번 문제는 케이스 문제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번 문제 봅시다.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돼 있네. 1번 갑시다. 맞나요? 틀리나요? 대파. 본사. 자, 본사, 대사, 대파.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소멸한다지. 않는다가 소멸한다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119조.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 허락이 있으면 상방대리 허용이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남용 나왔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죠. 효력이 없다. 본인의 효력이 없다. 맞고.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권 수여받는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 매매계약 대리권 수여받으면 중동과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는 중요한 판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대파죠.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는 소멸한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4번 문제. 대리권 범위와 제한입니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본인의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본인 재산 날아가잖아.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답니다. 허락 없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쳐야 돼요. 1번 틀렸죠?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설정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더만은 이놈이 가가 계약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여받은 것은 아니다. 자, 3번 위에 또 나왔죠. 이거 5번 지문하고 똑같죠. 위에 문제에서 5번 지 똑같죠.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으면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대리 수인 일단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무슨 대리할 수 있다? 공동 대리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있죠.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더라? 1번.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허락 필요 없이 할 수 있죠. 자, 변제하지 못한다고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대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잖아요. 표현들이 정되면 안 되죠. 강행법규 위반인데 본인 책임지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되지 않는다. 그럼 1번 맞아요? 맞고. 2번은요? 본인의 허락이 없이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가 있다. 맞죠? 자, 자기 계약을 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요, 무권 대리 내용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단독 행위에는 상대방 단독 행위에는 본인 추인 여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이게 136조입니다. 136조. 다시 보세요. 136조.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요. 대리고 남용 아닙니까? 네. 대리고 남용.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 표시를 하였고 상대방 이를 안 경우 본인 그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어떻습니까? 보존액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할 수가 할 수가 있다. 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앞에 한 개 안 푼 거 있잖아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케이스 문제예요. 자, 이제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지문 나왔는데 이제 케이스 문제로 가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틀린 것은, 자, 요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제 대리권 수여해가지고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맞습니까? 네.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주면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가지도 있고 계약권도 수령할 수도 있다지. 그러면 1번 맞습니까? 맞죠? 어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벽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을이 병에,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우리 기본서 할 때도 했는데 병이 기망 사기에 있죠? 그러면 얘가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갑에게 기소되니까 갑이 취소해야 되죠? 그럼 그 지문 맞다 틀렸다? 맞다. 맞다다. 맞죠? 자, 그래서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서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이 있다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표준으로 나간단 말이야.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갑이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이게 서명 대리 뭡니까? 대행주 대리입니다. 갑의 인자가 난이할 때도 유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현명하지 않았죠? 115조입니다. 자,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네. 맞죠? 답은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가 뭐고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이 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죠. 자, 그래서 매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자, 넘기셔서 이제 어디로? 6번 문제. 6번 문제 봅시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명했죠. 엑스토지에서 병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현명행위가 적법하게 계약 행위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매매계약에 대리권을 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벌써 4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맞죠? 4번 나왔던 겁니다. 그럼 1번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였습니까? 해제했죠. 병은 을에게 손배충할 수 있다. 자,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 본인이 가기 때문에 갑인테 해야 되지 을한테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 틀린 거 알겠습니까? 자, 누구한테 기소된다고? 본인에 기소되니까 원상회복이나 손배 책임은 전부 누가 져야 돼? 갑이 져야 되죠. 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 알겠어요? 3번. 병이 채무불이행에 있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 해제할 수가 없다. 해제는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해야 되지. 을이 못합니다. 맞죠? 4번 어떻습니까? 4번에서 모든 효과 누구한테 기소된다고? 본인이 기소되니까 효과는 자 갑이나 병인 때문에 효과가 기소되죠. 그러면 4번 맞아요?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인이나 원상회복이면 각각 병이 부담하죠. 맞죠? 을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번 아까 나왔던 거예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갖는다. 맞죠?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는 을한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하라고? 본인한테. 모든 효과 본인한테 기소되니까 본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갑시다. 이제 7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을이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성년후견 계시지. 맞죠? 한정후견 아니야. 성년후견 계십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지. 한정이 아니고 성년후견 계시예요. 성년후견 계시.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을이 갑의 허락이 있으면은 갑에 대리하여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기 계약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할 수 됐잖아. 그럼 2번 지분 또 맞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숙권 행위를 처리할 수가, 본인은 언제든지 숙권 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갑의 숙권 행위는 분료식 행위로 묵시적 방법에서도 가능을 합니다. 맞죠? 숙권 행위는 분료식 들어봤어요? 네. 우리 판서 노트에 적어놨을 거야. 보세요. 22페이지 한번 펴봐. 22페이지 보시면 숙권 행위 해놓고 갈로에 분료식 행위라 나와 있어요. 적어놨겠지? 내가 적어놔라고 아까 했잖아요. 예? 돼 있을 거라. 왜 그러냐면 다 나오니까 해놨지. 분료식 행위고 묵시적 방법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5번 지문은 또 나왔다. 이거 5번째 나오네. 매매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주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그래서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맞네? 맞다. 예? 맞죠? 그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대리권이 소멸하려면 성년 후견 계시지 한정 후견 계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배가 고프죠? 네, 맞아요. 마했습니다. 맞죠? 마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3시간만 더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 다 끝나요. 복대리까지. 자, 그래서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우리가 3시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하고 5분입니다. 아시죠? 1시간 5분.